나이, 소득, 자산, 자동차, 청약 통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단독주택 40제곱미터 이런 신청 면적 제한까지도 전세형에는 없어요. 따라서 1인 가구도 방 3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전세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매입과 건설 두 가지 종류로 총 5개의 공고문이 나왔는데요. 쉽게 건설형은 아파트, 매입형은 빌라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외에도 차이가 있긴 한데 이따가 비교해 볼게요. 일단 전세형 임대주택 공고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 자격 때문이에요. 공고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 자격 조건에 나이, 소득, 자산, 자동차 다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여기는 전세형. 신청 자격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나이, 소득, 자산, 자동차, 청약 통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단독주택 40제곱미터 이런 신청 면적 제한까지도 전세형에는 없어요. 따라서 1인 가구도 방 3개 74명이 접수할 수 있고 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먼저 뽑을 것인가, 입주자 선정 기준에는 소득이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순위에 소득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은 소득이 전혀 상관없는 공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전세, 말 그대로 일단 보증금이 묵직합니다. 순위에 따라 시세의 80%까지도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증금이 3억 가까이 되는 주택도 있어요. 이런 곳은 1, 2순위가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3, 4순위까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당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전세형 임대주택은 전세가 아닙니다. 보증금 이외에 임대료도 매월 납부해야 돼요. 이름에 전세가 있다고 해서 전세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예시로 설명했던 3억 가까이 되는 주택이 남양주시 공고인데 여기가 보증금 이외에도 매월 15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라리 반전세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전세형 임대주택은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다. 물론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내 선택에 따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임대료 2만원가량이 증가합니다. 보증금 1억을 줄이면 임대료는 20만원가량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상호전환을 통해서 보증금을 낮추는 게 오히려 이익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이율이 2.5%라는 말은 2.5%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전세대출 금리가 7%까지 올랐다는 기사도 있던데 7% 이자를 내느니 2.5%로 상호전환합시다. 또 보증금을 더 납부하고 올 전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감액만 가능해요. 무튼 전세형 임대주택은 묵직한 보증금 이외에도 임대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첨자 명단은 3, 4순위 분들이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정리하면 전세형 임대주택은 전세가 아니다.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이 진짜 전세고 전세형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가짜 전세다. 3, 4순위도 기회가 있다. 바로 공고문 보겠습니다. 공고는 건설 5개, 매입 1개, 총 6개로 보이지만 파주 친구들은 같은 공고문이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2번 올라간 거라 1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는 총 5개, 건설형 399호, 매입형 540호, 총 939명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자도 있을 테니까 총 규모는 3,000명 정도가 되겠어요. 매입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홍보물이 없습니다. 보통은 지도 옆에 홍보물이란 배너를 통해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면도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데 여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문과 같이 게시된 주택 목록에 주소, 동호수, 면적, 방수, 층수를 보고 집 상태를 추론해야 해요. 이렇게 불친절한데 이것마저 정확한 확신이 안 섭니다. 왜냐면 승강기 유무 때문인데요. 1, 2층에 승강기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7층 아파트인데 승강기가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공덕 헤리지움 이렇게나 예쁘게 생겼는데 승강기가 없을까요? 못하겠죠? 또 9층 주택 유형이 오피스텔 플러스 아파트인데 승강기가 없답니다. 유진 트레지움 신축으로 보이는데 없을 리가 있나. 얘도 못하겠죠? 사실 왜 승강기를 보게 됐냐면 말이죠. 시온빌라트 여기는 제가 3년을 기다린 곳이거든요. 직접 가서 촬영도 했는데 승강기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홍보물이 없어서 주택 내부 확인도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오타를 내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구층이 승강기가 없겠냐고요. 혼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접수하잖아요. 앞으로는 오타 없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무튼 17층 아파트 공덕 헤라지움은 공동역 도보 1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9층 유진 트레지움은 사가정역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을 기다린 시온 빌라트는 상봉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답니다. 위치가 좋은 곳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시온 빌라트의 경우에는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내부가 궁금하신 분은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동호 지정은 내가 합니다. 주택 개방 기간에 방문해서 내부를 확인하고 순번에 따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요. 지역구별로 접수를 하고 지역구별로 순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송파구에 접수해서 순번을 받았다면 석천동, 송파동, 마천동 8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대 조건도 내 선택에 따라 바뀌어요. 석천동은 이 금액, 마천동은 이 금액, 호수와 순위별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주택 목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 전세형은 지역구별로 접수하고 내가 살 집을 순번에 따라 직접 선택하므로 주택을 확인할 때는 지역구별로 크게 보자. 한 가지 더, 1순위의 경우에는 무보증 월세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 부담이 없어진다. 신청 자격은 아까 봤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나이, 소득, 자산 제한 없음. 다만 당첨자 선정 방법이 문제인데 매입의 경우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385만원, 2인 가구 532만원, 3인 가구 641만원 이하. 3순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점 그런 거 없고요. 경쟁 시 추첨입니다. 랜덤. 전세형 건설 임대주택도 볼게요. 대표적으로 아까 살짝 봤던 남양주를 보겠습니다. 다산 해무로의 위치는 여기. 구리역 도보 18분, 도농역 도보 18분, 역과의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왕숙천이 흐르고 도농체육공원도 있다고 해요. 단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서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전해요. 또 놀이터가 3개, 아기자기하게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집 크기는 39형, 한 가지 타입만 모집해요. 1.5룸, 거실과 주방이 미닫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발코니도 널찍합니다. 욕조도 있네요. 11명의 당첨자를 모집하고 기본 임대 조건은 이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줄일 수 있으니까 최대 전환 시 이 금액도 가능해요. 최근 관리비는 전기 수도를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신청 자격은 매입과 건설 모두 동일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나이, 소득, 자산 제한 없음. 다만 전세형 건설 임대주택은 순위가 4가지예요. 말이 나온 김에 매입과 건설의 차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선정 순위. 매입은 3가지 단계, 건설은 4가지 단계. 건설에는 소득 50%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50%, 100%. 또 1순위가 다른데 건설의 범위가 더 좁죠. 건설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뿐이에요. 두 번째, 임대조건. 매입은 순위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합니다. 1순위의 경우 시세의 30%도 가능해요. 그러나 건설은 임대조건이 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전세형 건설 임대주택인 남양주를 예로 들면 1순위의 기본 보증금은 2억 9천, 2순위도 2억 9천, 3, 4순위도 2억 9천이에요. 따라서 1, 2순위는 보증금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호 지정. 매입은 순번에 따라 내가 살 집을 직접 선택했다면 건설은 추첨으로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또 한 가지, 전세형 임대주택에서 대기 순번을 받더라도 종전에 선정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예비순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별도니까 순번을 받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종합하면 전세형 임대주택은 나이, 소득, 자산, 자동차, 청약통장은 물론 1인 가구 신청 면적 제한 없이 누구나 큰 집으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세의 80%라는 임대 조건이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3, 4순위까지 당첨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또 경쟁률 확인하고 접수하는 팁 알고 계시죠? 신청 건수, 현재 인터넷 청약자 현황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청약 신청 전이라고 표시되지만 접수 시작일에는 클릭할 수 있는 배너가 생기고 누군가 접수를 하면 신청 건수가 0에서 1로 변합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눈치 게임도 할 수 있다. Q&A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공고문도 몇 쪽 되지 않아서 금방 볼 수 있답니다. 접수는 10월 31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6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전세형 임대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